앞서 드렸던 화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조국 전 장관 다시 검찰 앞에 설까?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물음 이와 같습니다.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도대체 공소장 내용을 누가 유출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,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성윤 기소 등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성윤 엄호에 나선 추미애 전 장관 공소장 유출 맹비난, 긴 글을 썼는데 저희가 줄여봤습니다.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스스로 증명해 준 것, 검찰 야만적, 반헌법적, 작태,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갔죠. 비판이. 야만적, 반헌법적, 작태,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추 장관 주장했고요. 검찰개혁 조롱, 도저히 할 수 없는 선 넘은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. 피의 사실과 무관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불리한 정황을 꾸몄다. 법무부는 누가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 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엄호하며 공소장 내용 유출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. 야당의 김도부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억지 물타기 궤변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도부 의원인데요.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공개돼 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정부 여당이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 재판하게 돼 있고,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거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합니다.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 라고 김도부 의원이 반박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일까요? 함께 보시죠. 추 장관의 내로남불, 일각 조간신문들의 시각입니다.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,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들어서 공소장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었다. 추 전 장관이. 윤석열 징계 국면, 법무부 검사 징계위, 심의 의결 요지 문건 유포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. 내로. 자, 남불.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 사실을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. 라임 사태에 대해서 파견기관, 룸살롱 접대 의혹 검사들의 파견기관까지 공개해서 사실상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특정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보고받았다라고 수사 계획을 발설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하지 않고를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조간신문 일각의 비판인 겁니다.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시죠.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죠. 서울대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서 발부되었고요.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.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. 예. 이재명 기자, 수사 계획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 밝혀서 이때도 논란이 됐었고, 몇 가지 신라젠 취재 의혹 등등에서도 확실치 않은 피의자의 확실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줄줄줄 밝혔던 것도 기억에 선명한데, 이성윤 지검장 조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일각의 조간신문들이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 때는 수사 계획까지를 얘기했었죠. 법무부 장관이.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 때는 공모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고, 윤석열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찰 결과 심각하다, 그리고 비위가 확인됐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, 그러니까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, 그리고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,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
그런 점에서 과거와 왜 잣대가 다르냐 이런 이제 이중 잣대 논란이 있는 건데 전 이 문제보다 전 굉장히 뭐 박범계 장관에도 추미애 전 장관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문제 제기는 바로 그 맞다. 절차적 정의인 거죠. 만약에 공소장이 무분별하게 지금 유출됐다 그러면 저는 엄중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절차적 정의 때문에. 그렇죠. 공소장을 하더라도 만약 공소장이 물론 기소 후에는 공개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공개된 시점이 재판 과정 전에 특히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알려지기 전에 공개됐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? 결국은 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그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전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.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.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. 그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인 거죠. 어겼다고 이제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재판 과정 속에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을 때 그것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. 딱 다시 얘기해서 만약 공소장이 잘못 공개된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것처럼 전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출국 금지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이제 청와대도 그리고 또 법무부가 개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.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저는 이중 잣대 논란, 내로남불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조간신문 일각의 이 같은 비판,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입장도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.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법익이 또 있어요.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. 그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재판 피고인에게 뭐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?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